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잠만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잠만보님 어머니께서 예전에 실제로 겪으셨던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목격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좀 섬뜩한 사진이 있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잠만보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이 떨리셔도 그래도 그냥 네, 편안하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어머니의 그 실화 경험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 가! 김희씨입니다. 렛츠 기릿! 저희 엄마께서 그, 그러니까 제가 워낙 무서운 얘기를 듣는 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시들무 사연 이런 거 영상 보고 한 거를 엄마한테도 가끔 제가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 엄마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예전에 겪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오, 말씀을 해주신 네, 일이 있는데, 근데 저희 엄마가 뭔가 이렇게 영안이 있으시거나 하신 건 아니셔가지고, 그게 솔직히 아직도 이제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네,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상황이 이상해서, 예.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저희 엄마가 이제 어렸을 적에 그 초등학생 때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살던 동네에서 겪으신 일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개발 이런 거를 엄청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막 동네에 이런 뒷산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뒷산도 이렇게 막 깎고 다듬고 이렇게 등산로 아, 같은 걸 만들고 네, 그러는 중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시는 게, 그런 산, 동네 뒷산이라고는 해도 산이니까 이렇게 한참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간쯤에 교회가 있었대요. 예. 네, 산 중턱에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 표시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걸 이제 보시면서 저기가 올라가기 쉬운 것도 아닌데 교회가 저렇게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좀 약간 의문이셨었나 봐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분이랑 그 산을 등산을 해보자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냥 갑자기 이제 뭐 올라가보자 하고서는 이제 같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막 완전 대낮이 아니라 두 분이서 약간 초저녁쯤에, 그러니까 약간 해가 질 쯤 해서 여기 갑자기 그렇게 산에 올라가기로 하셨대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분이랑 해서 산을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제 막 공사 중이고 개발 중이고 하는 산이다 보니까 막 등산객이 많은 산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랑 이제 둘이서 그냥 거의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산을 이렇게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타다 보니까 이제 해가 좀 점점 더 저물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있다는 그 교회가 이렇게 언뜻 보이기 시작을 했나 봐요. 예. 그게 그 교회 앞에 약간 좀 넓은 공터 같은 게 있고, 거기가 이제 완전 절벽이었다 그러셨거든요. 그 절벽 옆으로 이제 그 산을 막 깎아놔가지고 이제 등산 계단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거기 이제 저희 엄마랑 친구분 위치가 그 교회에서 한 두 블럭 정도 밑에, 계단으로 한 두 블럭 정도 밑에 이렇게 계셨어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셨다 그랬거든요. 예.
네, 그 교회랑 좀 거의 가까운 데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절벽 끝에 여자분이 서 계셨대요. 그게? 네, 근데 어떤 여자분이 거기 서 있었는데 진짜 거의 끝자락에 진짜 그냥 조금만 헛디디면 떨어질 것처럼 서 계셨다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보자마자 거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다 보니까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제 멈칫하셨던 거죠. 근데 더 이상했던 게 옷이, 그러니까 저는 하얀 원피스라고 들었는데 엄마한테 제가 다시 여쭤보니까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아래 위로 하얀 옷을 입고 있었던 건 확실하대요. 예. 아래 위로 완전 흰색 옷을 입고 계셨고 머리가 진짜 길었는데 머리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귀신분들 막 이렇게 허리 막 엉덩이 이런 데까지 머리가 오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거의 바닥에 완전 질질 끌릴 정도로 예. 본인 키보다도 더 머리카락이 막 바닥에까지 막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었대요. 예. 네, 그게 먼 곳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보이셨다는데 그 머리카락을 보자마자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그게 약간 사람이 저렇게까지 머리가 길 수는 있는데 너무 이게 흔한 그런 광경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희 엄마는 딱 그 자리에 완전 그냥 굳은 채로 서 있고 친구분이 먼저 보셨나 봐요. 뒤에서 이제 같이 올라오고 계셨는데 친구분이 먼저 봐가지고 친구는 이제 진짜 그 여자분을 보자마자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분은 막 뒷걸음질을 쳐서 막 도망을 치고 있고 저희 엄마는 그 상태로 굳어서 그 여자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눈을 못 떼고 있는데 친구분이 막 한참을 뛰어 내려가시다가 엄마가 이제 안 따라오니까 친구분이 이제 막 저희 엄마 이름을 막 불렀나 봐요. 뭐 하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근데 그 친구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막 급하게 막 내려가기 시작을 하셨다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멈춰 서서 보고 있었는데도 그 여자분이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개를 돌리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딱 진짜 그 절벽 끝자락에 그냥 그렇게 딱 서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오. 엄마가 옆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앞 절벽에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서 있으니까 사람인지 귀신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대요, 이분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제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던 분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확신을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도 그럴 수는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기신 분이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뭔가 네. 이질적인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머리가 그냥 긴 수준이 아니라 진짜 땅에 완전 거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라푼젤처럼 머리카락이 진짜 엄청 기셨대요. 그래서 예.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신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가 이거는 저희 엄마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귀신인 것 같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가 거의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저희를 낳고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다 큰 뒤에 겪으신 일인데 예. 저희 동네에 이제 엄마 친구분이 사셨는데 그 엄마 친구분이 이제 막 이사를 막 하시고 하니까 이제 이삿짐 옮기는 거 도와주고 뭐 술도 한잔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집에 귀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때가 거의 뭐 새벽 3시? 4시? 막 이때쯤이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늦은 깜깜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동네고 이제 집도 가까우니까 진짜 얼마 안 걸어도 되는 거리다 보니까 별일 없겠지 하시고 가신 거예요.
집으로 이제 가려고 오시는데 저희 집이 그 사거리 그 오른편으로 꺾어야 됐었거든요. 거기 그 사거리에서 저희 집은 이제 오른편으로 꺾어져서 오른편 골목으로 들어가야 됐었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이제 이쪽에서 걸어오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사거리 중간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는데 예. 멀리서부터 조금 약간 의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늦기도 했고, 그리고 막 거기 가로등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가로등도 켜져 있었고 그랬는데 그 완전 사거리 진짜 한 중간에 거의 다리를 완전 이렇게 쭉 벌리고 완전 온몸에 이렇게 힘주고 있는 사람, 이렇게 힘주고 있는 상태? 그런 크리스티아노 자세로. 호날두. 날두. 그러니까 막 되게 막 그런 자세로 딱 이렇게 다리를 완전 이렇게 쪽보를 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딱 서 있었대요. 예. 근데 그 자세도 자세인데 엄청 어두운 곳인데 가로등 밑도 아니고 길 한중간에 떡하니 서 있는 데다가 이게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이 앞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요. 예. 근데 그게 머리카락은 이렇게 넘겨서 앞으로 올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저희 엄마가 봤을 때는 그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는 뒤를 보고 있고 몸은 앞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목이랑 몸이 돌아간 그런 상태처럼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집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쪽을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보시면서 저희 집 쪽으로 오는 이제 골목 입구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으신 거죠. 이렇게 예.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꺾어지는데 미동 없이 그냥 고개도 안 돌리고 그냥 그 상태, 그 다리 쪽 벌리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서 있었대요. 계속. 예. 저희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지나가는데도.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혹시나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쫓아올까 싶어서 일부러 뒤도 안 돌아보시고 진짜 빠르게 막 빠른 걸음으로 집에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저희 엄마가 이렇게 되게 우연하게 그때 한창 네이트판 이런 데서 막 공포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뭐 귀신 보는 친구 막 이런 거,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런 거 보시면서 그런 글을 보시다가 엄마랑 진짜 비슷한 걸 본 사람의 글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다리 딱 벌린 이 귀신을. 네, 근데 그 여고생 교복을 입고 있었고 오. 그렇게 앞뒤가 분간이 안 되게 서 있었다. 그런 귀신을 봤다. 이러면서 올라온 글을 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글을 보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뒤돌아보질 않길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뭐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가다가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그게 쫓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쫓아와서 들러붙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빙의처럼 돼서 뭐 무당집에 가서 뭐 그런 구슬했네 막 이런 글을 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반 장난으로 그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알맞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일이거든요. 되게 예. 오래전 일인데 엄마는 아직까지도 그때가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 그렇지. 아니 그 사거리에서 차 사고 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호날두처럼 그러고 쫙 다리 벌리고 그러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밤에. 네, 그리고 일단 교복을 입은 것도 그렇고 새벽 3시, 4시에 교복을 입고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뭐 그런다고 하면은 가로등 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휴대폰을 보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약간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 엄마가 엄청 이상하셨다고 얘기를 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께서 지금 귀신을 보신 네. 적이 두 번이나 있었던 건데 좀 네네. 그런 거를 느끼거나 네. 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잠깐 그때 당시만 그랬던 건지? 이거 말고도 뭐 몇 번 더 이렇게 보셨다는 식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걸 딱 보고서는 '이건 귀신이다. 이건 사람이다.' 이게 분간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어 귀신인 것 같다.' 뭔가 이런 게 아니라 '어 뭐지?' 약간 이렇게 됐는데 느낌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이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또 네.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겪으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딴 저희 사람 해도 엄마는 돼요. 진짜 네 저희 엄마는 완전히 거의 형체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딱 이렇게 형체를 보셨는데 그러니까 돌비님한테 사연 보냈을 때 제 얘기도 썼었는데 네.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뭔 형체를 본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엄마가 없이 이제 아빠랑 동생이랑 저랑 강아지 2마리랑 이렇게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2마리가 흰색 강아지, 까만색 강아지 해 가지고 둘이 자매였어요. 근데 둘이 이제 평상시에는 잘 안 짖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순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평상시엔 잘 안 짖고 그러니까 막 누가 택배가 온다거나 낯선 사람이 집에 온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짖었는데 저는 이제 평상시처럼 침대가 그때 없었어 가지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장롱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항상 이제 하면은 "왜 장롱에 들어가 있냐."고 다들 물어보는데 이제 그때는 저랑 동생이 방이 나눠져 있지가 않았어 가지고 동생이 이제 다락방처럼 그러니까 장롱 안에다가 이렇게 스탠드를 끌어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책 읽고 약간 그 뭐지 아지트처럼 그렇게 꾸며 놓고 노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그래 가지고 동생은 장롱 안에 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스탠드를 끌어다가 이제 불을 켜 놓고 장롱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이제 자려고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자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이제 늦게까지 일하시느라고 집에 안 계셨고 그래서 이제 딱 자야지 하고서 누워서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막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똑바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새우처럼 누워 있었는데 등 뒤가 되게 싸한 느낌? 오. 뭔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소름이 이렇게 닭살을 확 돋으면서 몸이 굳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적이 없었어 가지고 그 상태로 진짜 딱 굳었어요. 휴대폰을 하다가 뭘 읽고 있었는데 그 상태로 딱 굳어 가지고 뒤에 뭐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를 돌아보기엔 너무 무섭고 뭔가 뭘 볼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질 못하겠고 그렇다고 동생을 막 크게 부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동생 이름을 되게 조그맣게 불렀거든요. 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못 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저희 집 강아지들이 막 엄청 짖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짖는 소리에 이제 제가 놀래 가지고 뒤를 팍 돌아봤는데 그때 그 의자가 책상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제가 왜 그렇게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허공을 향하게 그 의자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제가 누워 있는 그 뒤쪽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의자에 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의자를 보면서 저희 집 강아지 2마리가 둘 다 엄청 짖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보면 소름 쫙 돋는데, 진짜. 근데 한 마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2마리가 둘 다 그 의자를 보면서 그 의자 위를 보면서 둘이 동시에 막 짖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짖으니까 거기서 제가 너무 놀래 가지고 그때는 동생을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그때까지도 그냥 뭐 강아지가 짖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 일인지 몰랐나 봐요. 근데 동생이 놀라면서 뭐냐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장롱을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제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장롱 그 문이 벌컥 열려 있었잖아요, 장롱이. 근데 방향을 탁 틀더니 그 장롱 안을 보면서 또 막 짖는 거예요. 오, 예. 근데 두 마리가 동시에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롱 안을 보면서 막 짖으니까 동생도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싶었는지 동생이 왜 저러냐, 왜 그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뭔가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불을 동생이랑 둘이서 뒤집어 쓰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빠 보고 언제 오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무섭다고 이랬는데 아빠는 이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서 금방 들어오시겠다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까지도 진짜 강아지들이 계속 짖었어요. 장롱 안에 보면 한참 그렇게 짖다가 강아지들이 갑자기 창문 쪽으로 방향을 딱 틀더니 한참을 또 짖더니 갑자기 뚝 꽂히는 거예요. 짖는 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눈엔 동생도 못 봤고 저도 못 봤고 뭐가 보이진 않았는데 뭐가 창문으로 나간 것처럼 갑자기 창문을 보면서 막 짖더니 동시에 둘이 또 뚝 붙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였는지는 모르겠고 강아지들이 뭔가 그런 그게 귀신 귀신이 본다. 아니었어도 네 귀신이 아니었어도 뭔가를 느끼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게 뭔가 제가 그 누워있을 때 딱 그 소름이 돋았다 그랬잖아요 뒤에서 그 느낌이랑 뭔가 딱 그게 되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 했던 경험이 이때거든요. 아, 뭔가 있구나. 좀 이런 네, 느낌으로. 네, 근데 제가 보진 못해서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뭔가를 봤으면 기절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 네, 장롱 자체가 네. 그런 말이 있죠. 저승문이라고. 진짜요? 저승으로 통하는 문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장롱이. 그래서 막, 네.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롱 안에서 막 귀신 나오고 아니면 뭐 어떤 괴물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승문이라고. 그래서 원래 장롱 안에는 옷이나 이런 것만 넣어놓는 거지. 뭐 사람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들무 네.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장롱 안에 이제 숨바꼭질 하다가 그 안에서 귀신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 어,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강아지들이 괜히 그러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 또 그걸 소름 돋는 이야기였네요. 동생이 장롱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원인이었나 보네요. 장롱 안에 그거까지는 자꾸 들어가 있는 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다. 그렇게 네,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지금 네, 잠만보님께서 어머니가 네, 목격했던 두 가지, 정말 소름 돋는 귀신썰,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모습이나 소리나 이런 거 들리지는 않지만, 강아지들로 네, 인해서 위치를 파악했던 그 귀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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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또 세 가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야기 네,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어머니가, 맞다, 나또 귀신 본 적 있다 하면, 꼭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 교회 그 절벽에 서 있었던 여자 진짜 상상해 보세요.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아까 그 여학생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밤에 사거리에서 그렇게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네이트판에서 실제로 또 그 귀신을 목격했던 그 썰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이어지는 내용 같아요. 같은 귀신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아지들이 위치를 파악하면서 짖었던 그런 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